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저는 국가보안법을 강력하게 집행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북한 공산당, 중국 공산당의 공작에 철저하게 맞서야 된다, 이러한 입장입니다. 자유민주주의자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밝히는 이유는 이 미국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비판하면은 공산당으로 자꾸 모으니까 제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 교육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자문헌법기관 자문위원을 12기, 13기를 했고 신원조회상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저는 한미동맹이 아주 강하고 한미일 안보동맹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입장에 서 있고요. 지금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는 이유, 네, 한국인들 정신 차리세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금융 패권, 금융의 헤게모니,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들이 패권을 쥐기 위하여 움직이고 있고, 지금 러시아하고 푸틴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전쟁을 유발시키면서 공급의 위기가 생겨버린 거예요. 공급망의 위기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석유를 구하려고 사우디까지 가서 그렇게 대립했던 사우디 왕자를 만나기도 했죠. 네, 이게 뭐냐면 사실상 공급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걸 미국이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연준이라는 곳, 연방준비이사회, 이 연준은 사기업 은행, 사은행, 사기업 은행 연합체예요. 그래서 이 유태인들이 미국의 금융을 움직인다라는 것은 뭐 우리 세계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유태인들 같은 경우에는 고리대금업, 그러니까 사실 종교, 뭐 이슬람교라든지 또는 기독교라든지 뭐 이런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죠. 네, 이 고리대금업이라는 것이 이자 장사인데, 한마디로 이자 장사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하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일하게 여러 가지 핍박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게 그런 고리대금업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식이라는 제도도 만들어내고, 머리가 좋은 거죠. 그리고 주식 거래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금융을 발전시켜 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금융이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라는 정신이 아니라 아주 이것이 욕심과 이기심으로 치달게 되면은, 우리가 사채업자들이 하는 짓들을 보세요. 아주 뭐 사악한 인간 중에 아주 악마 같은 짓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라는 정신이 가미되지 않으면은 이 이자 장사가 결국에는 선량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매일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50대 식당 운영하는 부부가 숨진 채 발견이 되고, 뿐만 아니라 20대 초반, 10대 후반 대학생 젊은이들이 자살하고 있고, 또 가족이 자살하고 있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시무시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돈이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유태인이 금융을 지배하면서 이 미국의 연준이 사은행 연합회단 말이죠. 그리고 누가 주주로 있는지를 밝히지 않아요. 그 기밀이에요, 기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게 무슨 이들이 계략을 가지고 있나. 그래서 미국이 또 유태인이 머리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기축통화를 달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케인즈 경제학자는 방코르라고 해서 한 나라가 이 기축통화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국제
통화, 국제화폐, 그래서 세계화폐를 만들어야 된다. 그걸 방코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케인즈가 진짜 공정한 사람인 거죠, 사실상. 그런데 세계는 돈과 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은 강력한 무기 산업, 그래서 이 무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그래도 이 무기에 대한 규제를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로비가 합법이기 때문에 정치인들한테 무한한 돈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돈들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서민들이 상상하기에는 이거 무한대 아니냐, 이 정도의 돈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치인들이 이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돈을 따르지 정의와 진실을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군사 패권을 쥐고 또 금융 패권을 쥐고 이제는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망이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세계의 공급, 그래서 세계의 자원, 이러한 측면들을 계속 자기들이 잡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면 강달러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주변국들은 물건들이, 미국인들은 달러를 가지고 달러를 계속 찍어내고 그 달러를 가지고 아주 쉽게 싸게 물건들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 가서 미국인들이 아주 뭐 부동산 쇼핑까지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는 가난한 나라들은 국가 부도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자원들이 나오니까, 살기 위해서는 자원이 나오니까 내 먹을 걸 갖다 팔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사들여 가지고 미국이 완전히 군사 패권, 금융 패권, 자원 패권, 고용 패권, 거기에다가 소비 패권까지 다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다가 다 투자해라, 미국에 투자하고 우리가 인센티브 줄게, 미국에다가 공장 만들어라, 삼성 11개 짓겠다, 박수 땡큐 이러고 있는 거예요. 현대차 짓겠다, 땡큐 하면서 뒤통수 치고. 그래가지고 삼성차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 아니면은 결국에는 혜택을 주지 않겠다,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 해가지고 뒤통수를 쳐버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만약에 경제 감각이 있었으면은 NO 했을 거예요. 한국에다가 져야지 왜 미국에다 짓느냐, 한국의 고용과 소비를 늘려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지 왜 미국에 짓느냐 할 텐데, 그냥 삼성 바이든이 삼성에 가니까 쫄랑쫄랑 쫓아가가지고 그냥 거기 옆에서 들러리 서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거 보면서 아주 슬펐습니다. 그리고 경제를 아는 사람이라면은 이때 미국이 금리를 올려가지고 완전히 금융 패권을 잡아가지고 미국의 고용 그리고 세계 자원을 블랙홀로 빨아들이고 세계인들의 자산, 그 자산 가치를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제가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당장 우리 주변에 있는 서민들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진짜 뭐 애도 낳고 뭐 이렇게 살려면은 결혼도 하고 해서 금리가 낮으니까 대출 얻어갖고 집을 샀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자를 막 올려버리니까 월급 받으면 이자로 다 내야 될 판국입니다. 애도 못 낳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사실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또 집값이 떨어져. 그래서 집값이 떨어져 갖고 자산 가치가 막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자본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 갖고 싹 걷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자본을 세계 많은 사람들, 특히 서민들의 자본을 바닥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결국에는 자기들이 차지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 유태인들이 고리대금업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사채를 써보셨나요? 사채? 예? 그러니까 일반 금융권에서 이 사채라든지 또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 써본 사람들은 나중에는 압류를 막 들어오고 협박을 하고 해가지고 피가 쫙쫙 마릅니다. 죽어나갑니다. 저는 제가 교육 공무원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잘못된 교육,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이 인성교육, 창의성, 재능, 개성교육이 돼야 되는데 시험 준비하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저는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제가
교육 사업도 해보고 해외에 뭐 지점을 30개 이상을 두고 제가 운영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게 자영업이 얼마나 힘든 건지, 공무원하고는 천지 차이구나라는 거를 제가 깨닫고 그 속에서 경제가 무엇인지, 경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피부로 느꼈던 거예요. 책으로만 보는 거랑 직접 자신이 해본 거하고는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은 모든 걸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계속 금리를 이렇게 올리면서, 그러면서 세계의 자본 가치를 떨어뜨리고 사버리고, 그래서 지금 그런 현상이 미국인들이 유럽에 가서 부동산 쇼핑을 하고 있다. 세계 자원, 세계 공급망은 떨어지고 강달러를 가지고 계속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고용의 패권 다 해외로 나간 우리 미국 기업들 리쇼링 해라. 리쇼링 해가지고 유턴 해가지고 미국에다 해라. 지금 우리나라 제가 대통령이라면은요, 지금 우리가 금리를 올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3년 동안 이 충격받은 서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습니다. 공급망을 확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이 진짜 심지어는 아주 작은 무역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보따리 무역을 하는 분들도 많고, 무역하는 사람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세계 공급망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공급망을 확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부족한 원자재가 있다라면은 약간 성장을 멈추더라도 우리가 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지금 금리를 올려버리면은 가계부채가 1900조고 아주 그 가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서민들은 다 죽습니다. 중국도 그래서 지금 금리를 못 올리고 있고, 일본도 금리를 못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테요.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바이든 D만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 이자는 불러다가 반드시 청문회를 해야 돼요. 진짜 민주당, 국힘당, 정의당에 양심 있는 사람들이 서민들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이거 할 짓이냐? 이거 왜 청문회 못합니까? 청문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민들, 우리 국민들 살려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자국민 400만 명을 노비로 만들고 사고 팔고, 그 중에 100만 명이 도망 다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서민들 생각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 스스로 정신 차려야 돼요. 뭉쳐야 됩니다. 뭉쳐가지고 저 거대 양당이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한다라면은 제3지대 국민들이 뭉쳐가지고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진짜 양심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유심히 보고 있어요. 유심히 보면서 이런 사람은 국회의원 돼야 된다. 제가 공병호라는 사람, 공병호, 또 오근호, 이런 사람들, 부정선거 양심 있는 소리 내는 사람들, 그리고 또 저 윤홍식이라는 홍익당,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국회의원 돼서 이런 사람들이 양심의 소리를 내고, 그리고 이 나라를 좀 바르게 세워나가야 된다. 또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찾아서 계속 알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